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넷 모듈 C의 두 번째 챕터 여러분들과 강의하게 된 하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는 내용은요. 서비스 산업 개론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배우셨다면 그 전반적인 그 큰 틀 안을 어떻게 메우느냐, 자,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도 예쁜 뭐 책상을 샀을 당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깨끗이 쓰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모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이 관리가 정말 거의 뭐 성패의 그 관건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잘 설계했다고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품질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자, 이 프로세스를 설계부터 누구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고객 중심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하고요. 이 설계된 그 파트 안에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고퀄리티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안 와. 그러면 그건 실패한 설계고 관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 품질을 우리는 측정하고 평가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경영자로서의 시각으로 이 챕터를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우리 패스트푸드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특히나 대학교 앞에는 그죠. 그 대학교에서 가장 예쁜 그런 그 사람이 그 창구에 주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느샌가 우리는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얼굴을 만나기 어려워졌죠. 자, 이제는 그렇게 단순 업무들을 기계화로 대체한 곳이 거의 이제는 추세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주문하러 가서 받아서 차에 타는 이런 것까지도 드라이브 스루, 키오스크 이런 것들로 서비스의 프로세스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고객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어느 파트에 중저가 브랜드에는 이제 거의 시스템이 움직여서 고객이 이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가야지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적 서비스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지만 키오스크는 안에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만 하면 비용이 아주 절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우리는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고객이죠. 지금도 60대, 70대 분들한테 패스트푸드점 가셔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냐? 그러면 자기 안 간다고. 거기 직원한테 가서 물건 주문할 때가 좋지 않았냐라고 지금도 얘기하시지만 이분들도 뭐예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키오스크 이용법을 배우셔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가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서비스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학습해야 되는 경우죠. 자, 그러려면 60, 70대가 여기 오셔서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낯설음이라는 거죠. 나는 여기 기계가 낯설어. 그럴 때는 여기 그쵸? 전신 직원의 어떤 전신 스탠드를 하나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60, 70대를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저 뒤에 항상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일단은 학습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프로세스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60, 70대가 그 빠르게 변화하는 화면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좀 큰 글씨로 60, 70대를 위한 키오스크를 하나를 또 따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오시는 고객들을 연령으로 나누든 성별로 나누든 여러 가지 형태로서 모든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화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서비스화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린이 고객이냐, 너무 높아서 키오스크 화면이 안 보여요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는 그 노령의 고객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상호작용과 개별화, 노동 집중화를 기준으로, 노동 집중화 모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전부 이제 주방으로 가 있죠. 주방에서 고객에게 더 빠르게 패스트하게 물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집중이 주방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꿔 나가야 되죠.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서비스 산업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어디를 개별화할 것이고 어디에 노동을 집중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프로세스를 분류해라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는 정말 고객이 학습해서 고객이 그 표준화된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개별화된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직원이 붙어서 다양한 그 고객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프로세스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저는 자본주의의 축소판이 항공산업인 것 같거든요. 우리 이코노미 좌석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장 저렴하게 아주 쌀 때 구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저가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한 고객, 전략형 고객이 탑승해서 비좁은 의자에 앉아서 그걸 감안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밥을 먹죠. 먹고 일률적으로 걷어가고, 일률적으로 지금 뭐 잘 시간이라고 불을 끄면 우린 또 자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에 나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1등석으로 가시면은 이코노미 가격의 5배, 6배, 쉽게는 10배 넘게 1등석 고객은 제공하게 되죠. 심리가 바뀌는 거예요. 고객의 심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코노미 좌석보다 10배를 더 주고 1등석에 탔어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10배가 내가 느껴질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기계가 서비스 해준다? 아닌 거죠. 최고의 능숙한 숙련된 서비스 요원이 자 24시간 붙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이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1등석 좌석의 서비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객을 등급을 나눠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을 돌려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고객을 분류해서 기여도가 높은 고객이 나는 이만큼 냈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 고객의 심리에도 프로세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코노미 고객에게 또 안정되고 편리하게 내가 싸게 구매한 비행기표를 불만이 없지만 여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 이 비행기에 최신 영화가 다 실려 있네. 좋았어. 라든지 중간에 간식을 많이 주니까 좋았어. 라든지 여러 가지들 있죠.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표준화된 서비스지만 거기에서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화, 개인화된 서비스냐 표준화된 서비스냐에 따라서 프로세스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여러 전략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전략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놓고 눈으로 확인하면 가장 빠르게 우리는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비스에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택 회사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단지가 있어. 그래도 우리 여기 안에 보면 아주 미니어처들이 있어서 한눈에 이 단지가 다 보이는 이 청사진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 그 중개소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라고 가보면 거기 지도가 큰 게 있잖아요. 부동산 그 중개소 사무실마다 있는 큰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마트가 여기 있고 5분 내에 갈 수 있고 지하철은 어디에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지하철역에서 지도 먼저 찾아가듯이 서비스라는 것이 무형의 서비스, 이질성이 있고 소멸성이 있고 비필리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내가 확인하고 내 자리가 지금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은 반드시 경영자는 청사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자, B 모듈에서 여러분 MOT 배우셨는데요. Moment of Truth.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접점에서 시설이냐, 소프트웨어, 그죠? 시스템이냐, 그리고 접점에 있는 직원의 어떤 서비스 능력이냐. 이런 것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에서 느껴지는 우리 서비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퇴장하기까지 일련의 모든 단계별로 우리가 점수를 매겨놓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B 모듈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MOT 분석 기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C 모듈에서는 이것보다 more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청사진 자체가 앞서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MOT의 그냥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고객의 동선과 그죠? 우리 기업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시설이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냐, 우리 직원의 문제냐, 이거를 다 분리해서 아주 뼈대 마디마디까지도 경영자는 어디에서의 문제라 여기를 고쳐주면 이렇게 다 우리가 순환이 잘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C 모듈은 여러분들 컨설턴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영을 어디가 막혔어. 고객이 안 와. 그러면 여기만 풀어주면 전체 경영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경영 컨설턴트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사가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가면 두통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 허리에 놓거나 어깨에 침을 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깨가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척추가 좀 아프다 보니 두통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라면 어깨와 허리의 문제가 두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찾아내서 원인을 해결해 주어서 다른 현상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이런 분들이 명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업에 있어서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직원의 문제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를 잘 수정을 해서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전문가가 되시는 게 바로 C 모듈을 다 여러분께서 섭렵하시는 명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사진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선 전, 개선 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비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고객의 욕구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 후에는 더 무엇을 첨가하고 더 무엇을 빼내서 고객이 이 동선에서 꼬이지 않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컨설턴트의 역량이다라는 거죠. 자, 커피숍의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긍정적인 느낌에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까지 일단은 좀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어느 정도 선인지를 분류해서 자, 중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보통의 점수에다 두고 자, 매장의 위치와 외관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자, 따뜻한 인사도 잘하고 있고 매장의 데코레이션, 그죠?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귀로 듣는 배경음악, 향으로 느껴지는 커피향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쭉 내려왔더니 기다리는 웨이팅, 대기 행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긴 줄, 비싼 커피값 이런 것들이 고객이 느끼기에는 불편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는 답이 경영의
운영과 전략에 이제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잘 여러분들 경영자 컨설턴트들은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도표를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청사진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고객의 행동이 어떻게 구매하러 와서 인 앤 아웃 하기까지 쭉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동선을 보고요. 자, 접점에 있어서 직원들, A모듈의 직원은 접객 인사를 한 다음에 차 대접을 하고 뭐 이렇게 A모듈의 직원들은 자, A모듈이 이 업무를 잘 나가기 위해서 가시선 뒤에 있는 중간 관리자는 어떤 지원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파트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를 한눈에 고객과 접점의 직원과 그 뒤에 있는 그 중간 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운영자의 역할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청사진도 경영자들은 만들고 여러분들 업에 있어서 만들고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사진 안에는 고객의 행동 영역, 뭐 이렇게 일선의 직원, 후방의 직원, 전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오지선다로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파트는 외워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작성은 1단계부터 이렇게 8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세스마다 어떤 단계에 뭐를 도식화하고, 그죠? 어디에 물리적 증거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점이 많죠. 이거 오지선다형으로 여기 별 5개짜리 문제예요. 아주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C모듈에 이거를 하시라고 이렇게 뭐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겠죠. 큰 그림으로 전체 경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조차도 일선의 직원들조차도 내가 하는 업무가 카운터에서 고객을 만나는 거지만 나의 일이 전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우리가 알려준다면 그 직원이 내 업무를 조금 더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 분이 지나가면서 그 성당을 짓는 그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하며 노동자들 일부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 벽돌 깨고 있다고. 벽돌 깨는 일만 보는 사람하고 또 어떤 분한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럼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그 그림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분은 딱 벽돌만큼만 일을 하는 역량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이 벽돌이 지금 큰 성당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직원과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원을 채용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C모듈까지 공부하셨다면 성당을 짓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접점에 있는 직원이 야, 너 벽돌만 잘 깨면 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벽돌 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금 잘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 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신다면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가끔씩 이렇게 직원들을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육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 지점이나 품질 개선에 어떤 노력을 하기에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품질 개선에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직원들과 앞으로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라고 토의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비용과 수익, 자본 면에서도 한눈에 고객이 만난 접점에서 하드웨어를 바꿔주는 게 좋은지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게 좋은지 이러한 어떤 그 경영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을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표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해가는 것이 경영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서비스에 표준화하는 업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매뉴얼화 시키시라는 거.
자, 그래서 고객화, 고객이 느끼는 모든 그 이 프로세스 안에 중심은 고객의 동선이에요. 고객의 시각이에요. 자, 그 시각으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하다,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설계하는데 그러면 아까 봤던 청사진만 아니에요. 자, C 모듈에 있어서 자, 여기는 별 5개짜리 문제들입니다. OX 연결형 너무나 많이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 합격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쉬, 물고기의 못, 뼈처럼 생긴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경영을 관리하시라라는 건데요. 자, 일본의 품질 전문가 카오루 이시가와가 만들었습니다. 자, 워낙에 일본 분들이 세밀하고 매뉴얼 잘 만드는 민족으로 유명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량률 제로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그래도 뭐 잔고장 적은 게 우리 뭐 전 세계에 뭐 차는 어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량률을 줄이고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카오루 이시가와예요. 이분이 오류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유럽이나 뭐 여러 나라 학자들이 만든 도표도 중요한데 본인들은 이제 워낙에 뭐 생선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생선뼈를 이렇게 보니까 큰 줄기가 있고 잔가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먹기는 하지만 고객이 인해서 아웃까지, 그죠? 큰 걸 이용하지만 그 큰 걸 잘 이용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작은 가지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고기 뼈처럼. 자, 그래서 출발해서 고객이 이용하는 전 그 프로세스에 걸쳐서 큰 줄기 안에 세분화된 가지들을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잔가지들의 역할들까지도 하나의 어떤 표로 만든 이런 것들을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그죠? 물리적 환경과 입지 조건, 관리, 마케팅, 서비스, 상품력 이런 것들을 한눈에 물고기 한 마리에서 다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세분화돼서 분석하는 능력을 경영자는 가져라 라는 것이 바로 피쉬본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플로우 차트도 있습니다. 자, 플로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 앤 아웃까지 고객이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그 흐름 있죠. 흐름에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느냐,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직원을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로우는 고객이 이용해서 나가기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다 분석해 놓은 도구를 차트화 만들어 놓은 도구를 플로우 차트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에 가셔서 업무 프로세스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플로우 차트로 돼 있어요. 9 to 6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뭐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요러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해 놓은 차트를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자, 파레토의 차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B 모듈에 있어서 우리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법칙, 여러분 20대 80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 조직에 있어서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 20%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20%의 매출을 올리는 80%의 고객은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들고 들어와서 차트화한 것이 바로 파레토 차트인데요. 자, 봤더니 고객의 불만이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아. 이걸 다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고객의 불만을 100가지를 다 일단은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들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게 주차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의 여러 가지 불량률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뽑아낸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낼 때는 파레토의 차트만큼
빨리 찾아내는 게 없더라라고 해서 파레토의 우리 차트는요, 공정에서 불량된 주요 원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플로우 차트, 피쉬본 다이어그램 뿌뿌 틀렸습니다. 바로 파레토 차트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량률 그럼 파레토 이렇게 외우세요. 불량된 어떤 불량스러운 원인을 찾아내려면 파레토의 차트를 찾는 게 가장 빠르더라. 그죠? 많은, 자, 우리가 불량 항목에 홈인지, 바닥 불량인지, 얼룩인지, 벗겨짐인지, 자재 불량인지, 박음질 불량인지, 찍힌 불량인지, 치수 불량인지 다 나열한 다음에 고객들이 응답한 가장 상위 20%를 먼저 찾아내서 개선을 하며 전체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걸 파레토의 차트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밍 사이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밍 사이클과 거의 같이 쓰이는 말이 바로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Plan, Do, Check, Action. Plan, Do, Check, Action. 이렇게 들어가요. 플랜을 정한 다음에 doing 해보는 거예요. 자, 그죠? 자,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 여기서 좀 개선 사항이 있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체크 사항을 또 다시 액션 바꿔서 또 플랜을 전체를 바꾸는 거. 자, 데밍 사이클 전체를 이렇게 돌리는 것들이죠. 자, 문제점은 문제점을 파악한 거에 맞춰서 다시 새로운 플랜을 짜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고 체크하고 다시 조치를 취하고. 플랜, do, check, 액션. 이거를 돌려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로 플로우와 파레토를 조금 결합해 놓은 것을 우리 무슨 차트라고 하느냐 하면 데밍 사이클 또는 PDCA 차트다라고 하는 거. 이 차트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데밍에 있어서 여러분 품질 14개 항목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PDCA 차트를 이용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조직은 뭐예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명확한 조직의 목표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새로운 철학, 원가 절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14가지의 상황들을 모두가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경영자만, 중간 관리자만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직원은 내가 한 파트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모든 14개의 항목들이 모두가 다 개선에 합심해야지만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는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가지, 14가지를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면, 이것도 맞아, 중요해, 이것도 체크할 거야, 저것도 체크, 맞아, 이것도 체크해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항목이었지,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읽으면서 정독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설계 우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설계를 다시 바꾸고 점검하고 바꾸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서비스 실패를 최소화해야 돼요. 고객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요 불편함 하나도 싫어, 더 좋은 데 찾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 기업은, 우리 조직은 고객의 실패 경험을 최소화해야 되는. 자, 그리고 직원들도 노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간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생산에 대한 향상.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최고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객이 만족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오래 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개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R&D라고 합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서비스가 하나의 어떤 무형적인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영업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좋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리서치 찾아서 디벨롭 이제 우리가 또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그 과정들이 서비스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서비스 우리가 사람이 대면 서비스보다 이제는 그 4차 산업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키오스크가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 고객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어떤 걸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급진적으로 확 바꿀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슬로우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운영과 전략을 하는 경영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급진적으로 바꿀 거냐 조금씩 향상시켜 나갈 것이냐 이걸 이노베이션, 서비스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진적인 서비스, 애드훅의 서비스 혁신, 특정한 문제를 애드훅 동그라미 여러분 5개 해두세요.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가 적재적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우리 서비스를 우리는 애드훅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컨설턴트가 우리 A 모듈 A, B, C를 다 취득을 하고 경영 전문가로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설턴트가 가서 이렇게 단방에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서비스도 애드훅 서비스 혁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재결합.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관광이 가장 대표적인 재결합 서비스죠. 이제 뭐 렌트, 항공, 뭐 호텔, 요즘은 뭐 레저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붙었을 때 훨씬 더 우리 공연 보러 가면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우리 그 맥주, 뭐 치맥 그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연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혁신들인 거죠. 그래서 뭐 축제 문화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기대 딱 그만큼만 해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매트릭스라 그러면 가로 세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어떤 판을 매트릭스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매트릭스로 놓고 계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시각화하는 그 과정들이 경영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매트릭스를 설계해야 되는 것도 운영 전략에 필요하다. 슈메너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공장이라고 여러분 제조 공장처럼 일괄적으로 고객을 쳐낸다라고 하죠. 우리 그 점심시간에 패스트푸드점에 고객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오전에 많은 빵을 구워놓고 많은 패티를 구워놨다가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막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서비스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뭐 아주 그 표준화된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대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스피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비스 샵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소 같이 직접 고객이 찾아와서 아주 개별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인지, 대량 서비스라고 매스 서비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노동 우리 뭐 강연이라든지 또 우리 우리 뭐 새벽 배송 또 뭐 로켓 배송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고객이 대량으로 주문했을 때 그걸 쳐낼 수 있는 그 업인지를 잘 분류해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 서비스, 그죠? 우리 이제 C모듈까지 이제 취득하시면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하세요. 저도 정말 제 지인들 서비스 매뉴얼도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우리 현대 사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건축사가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아름다운, 편리함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처음 집을 지으시는 분한테 건축 용어를 쉽게 정겹게 고분고분히 그죠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건축가 설계사 분들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셀프 서비스를 집어넣을 것이냐, 서비스의 수요를 평준화해서 이게 수요 평준화라는 말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200그릇만 팔겠어 이거예요. 나는 장사를 10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만 하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딱 하는 거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이 있어요. 300그릇만 팔다가 이름이 그렇게 된 그 집이 수요 평준화를 시킨 거죠. 자, 고객 접촉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코비드 지나면서 그죠? 비대면이 늘어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섞어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꼭 와서 먹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분의 전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품질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고객에 의해서 인식되고 판단되는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품질의 평가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객들은 안 오지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고객을 불러드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해야 됩니다. 내가 건축가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그 건축사님이 너무 권위적이야. 의사를 찾아가는데 너무 권위적이야. 그러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상담의 귀재라고 하는 우리 오 박사님 뭐 이런 분들 있죠. TV에서 많이 뵐 때 뭐예요,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상대의 전문가라서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불편함들을 그 미소 하나로 딱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난 전문가인데 딱 목을 세우고 있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전문가는 누구든 일단은 첫 번째 편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인식할 때 편안하게 다가가서 의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고객이 느끼기에. 자, 그 평가 과정이 서비스 받는 전 과정에서 고객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품질을 잘 측정을 하는데 고객 지향적인 개념이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지각. 고객이 직접 느껴지는 지각과 기대하고 왔어. 이 기대와 이 사이에서 우리 갭이 느껴진다. 그런데 기대한 것보다 너무 좋은 서비스면 재구매로 이어질 거죠. 그런데 기대 이만큼 했는데 좋지 않은 서비스라면 그때 서비스는 단절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얼마만큼 줬느냐. 그래서 지각하게 되는 서비스와 만족도가 얼마인지 이게 갭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기 너무 잘한다더라라는 구전과 개인적인 욕구, 그죠? 개인적인 어떤 그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각되고 지각되어서 기대되고 지각되어서 품질이 여기는 별 5개, 별 2개 이러한 그 지각된 서비스 품질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론루스. 자, 여러분 학자들, C모듈에 있어서는 러브락이라든지 실베스트로라든지 이렇게 그론루스라든지 학자들이 조금 전문화된 어떤 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고 품질 관리해온 학자들의 주장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기술적인 품질, 그론루스의 개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은 평가되어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품질에 있어서도 제공을 받는 고객이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 그래서 9가지 특성을 그론루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 사장님 불렀는데 사장님이 대답도 안 해. 올 생각도 없어. 그래서 고객이 내가 식사하던 걸 멈추고 가서 사장님을 찾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자, 우리 그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는 레스판스,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에 있어서는 고객이 언제든지 자, 여러분 서비스의 어원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했죠. 그죠? 노예에서 출발을 해서 주인에게 100%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잘 다루시는 분은
고객의 요구에 내가 얼마만큼 망설이지 않고 지체 없이 반응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 반응해 줄 수 있느냐, 그 반응 능력, 반응해 줄 수 있는 역량,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다면 그 사장님은 정말 럭키하신 분인 거예요. 자, 그게 언제입니까? 24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고객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레스판스, 능력, 유형성, 무형성. 자, 보여지는 사진에는 너무 맛있는 파스타인데 실제로 나온 사진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죠? 그 기대한 것보다 제공된 그 제품이 형편이 없었다. 그러면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실패죠. 서비스 실패죠. 자, 그다음에 직원, 고객과의 접촉도. 자, 그다음에 얼마만큼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차별성. 여러분 여기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객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물건만 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단골로 가는 고객인데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특별 서비스도 없어. 그러면 단골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여도가 높은 고객은 기여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기업에서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을 잘 분류를 해서 차별화하는 건 자본주의 기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차별성입니다. 자, 고객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를 기막히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항공사 중에 1위 하고 있는 우리 S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첫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많은 항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고객은 언제든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객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냐, 고객의 참여도 있는, 우리 원가를 낮추면 뭐예요, 여러분? 셀프 서비스 해도 됩니다. 고객이 뭐 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홀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 대신에 직원 대신에 고객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9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그론루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된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구성 요소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지금 우리 슬라이드 안에는 제가 아주 큰 것만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교재 안에 보시면 여기 하나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이 기대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차이에서 그 갭을 뭘 분석해야 되는 그 항목까지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사적으로 토탈 퀄리티를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숍의 커피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숍의 분위기, 청결도, 직원의 대응 능력, 이게 모두 토탈 퀄리티를 매니지하라라는 것이 바로 TQM의 아주 정의죠. 전사적으로 품질을 경영해라. 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영 시스템 딱 나오면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시점에서 고객이 참 요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나는 미리 요거를 우리가 개선해 놔서 고객에게 그 불편함을 제거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까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론루스 또한 TQM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두고 꼭 관리를 하라라고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으로 다음 중 그론루스의 TQM 개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이라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품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성과 활용성 반드시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하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측정하셔야 되고요. 측정이 어려운 이유, 오지선다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고객이 이질성 때문에. 어떤 분은 좋다는데 어떤 분은 불편하다 하는 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는 서비스의 품질을 잘 측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론루스의 모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가빈의 모델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항목을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뭐 서비스 산업이 사회복지 산업도 아닌데라고 하지만 고객이 구매해서 제품을 이용하기까지 돌보고 관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프로세스 안에 잘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품질 측정의 이 항목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카노의 품질 모형. 카노 동그라미 5개 정도 됩니다. 예, 매력적인 품질 요소. 예쁘게, 부드럽게, 뭐 화려하게, 신나게, 뭐 이러한 매력적인 품질 요소가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감정 노동, 감성 산업이다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서브콜 모형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OX 연결형 문제로 여러분 서브콜이 뭐냐라는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브콜의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서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평가 기준 10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유형성. 딱 봤을 때 여기는 식당이 굉장히 이태리 음식을 잘할 것 같아. 이런 유형성. 그리고 셰프가 이태리 유학하고 온 사람이야. 신뢰성. 내가 이태리 요리를 잘 모르는데 직원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 이런 반응성, 응답성,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정성. 이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평가 항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걸 외워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것까지. C모듈은 조금 공부하시는 시간이 AB에 비해서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1시간 A모듈 공부하셨다면 2시간 B모듈 하셔야 되고요. C모듈은 3시간 하셔야 됩니다. 3배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C모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갭 모형 분석까지 분명히 경영자들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스. 자, 이 사이에서 자, 보세요. 서비스가 전달되어지는, 그죠? 우리 기업에서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 못 기다리는 고객인지, 뭐 잘 기다리는 고객인지, 고객 기대에 대한 기업의 인식. 자, 그다음에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설계 및 표준이 청사진으로 딱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전달되었는데 좋은 서비스라고 인지가 되는지, 그 전에 고객은 우리 상품을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이를 고객과 제공하는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서 어디에서 갭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갭 모형 분석을 반드시 운영자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비스 퀄리티라는 것이 고객이 느끼는 중심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설계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이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사진으로, 우리가 피시본을 쓰든 플로우 차트를 쓰든 데밍 사이클을 쓰든 다 그 한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청사진을 설계하시고요. 그 설계된 거 안에, 그 안에 고객이 정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우리 산업을, 호텔 산업이면 호텔, 항공 산업이면 항공 산업에서 느끼고 있는 기대치는 무엇인지 전체를 다 파악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고객 사이의 갭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거. 이게 서비스 산업에서 운영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챕터, 우리 2번째 챕터에서는 프로세스를 설계부터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설계 중심은 고객,
자, 설계만 잘 해놓은 거에 끝이지 않고 이 품질을 10가지의 항목별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능력, 이것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챕터로 갑자기 몰리는 고객 수요와 내가 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준비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자, 우리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 내서 우리가 경영자로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정보를 도출해내는 방법까지 컨설턴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삶과 수요와 공급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